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FJ. 저는 ENTP입니다. 이게 뭐... 저랑 반대래요? 그러게요. ENTP 완전 완벽하게 만드네요. 혜림 씨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무슨 테스트요? 이어폰을 끼고 있다면 반반인 것 같아요. 1번, 막내가 다녀올래? 무슨 테스트인지 알 것 같은데. 저 2번, 누군가 먹고 싶은 사람 가져오겠지. 반드시 있어요, 가져오는 사람이. 2번? 젊은 세대라고 이기적이고 또 기성세대라고 다 권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MZ세대를 비롯해서 각각의 세대들을 편견 없이 제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MZ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 류호정 의원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실 MZ세대들은 또 본인들을 MZ라고 묶어서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왜죠? MZ로 퉁쳐서 부르는 게 그 구성원들을 획일적으로, 단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MZ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MZ세대의 연령층을 보면 거의 뭐 대학을 갓 입학한 새내기부터 회사 과장님까지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MZ세대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Z세대를 묶어서 MZ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 생각보다 그 폭이 넓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세대로 묶는 건 아마도 이 MZ세대가 뭐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거나 네. 하게 될 세대이고 또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분석을 해서 뭐 다가가고자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이렇게 지지를 얻고자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받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부르던 건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성장 과정에서 자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경제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 상승을 좀 추구한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하면 된다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이고요. 성실이 중요한 미덕이다. 믿음을 또 갖고 계시기도 하죠. 그리고 X세대는 1970년대에 태어났고요. 1990년대에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도성장기에 자라서 민주화 이후에 대학을 다닌 분들이고요.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은 세대인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X세대를 경제적 풍요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누린 첫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Y세대라고도 불러요. 아까 X세대라 했잖아요. 이어서 부르는 건데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고요. 그리고 나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Z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8년도 말쯤부터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트렌드 MZ 2019라는 책을 내면서 처음 MZ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때 처음 이 용어가 탄생한 거예요. 이 MZ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는 88만 원 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거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도 88만 원 번다 이런 자주적인 말이기도 했는데 오, 또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네요. 또 M4 세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는 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3, 4, 5, 6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네, 슬퍼요.
그럼 Z세대 다음에는 어떤 세대가 등장할까요? 현재 갓난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구성원 모두가 21세기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세대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이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또 사회로 돌아올지는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도 궁금하네요. MZ세대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잖아요. 덕질,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MZ세대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상이 돼 있잖아요. 이 공론의 장을 넘어서 유희의 장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 거고, 또 상당수 이 덕질이라는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 없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또 경험을 나누고 또 새로운 덕질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뭔가 덕질이라는 게 소수의 특별한 행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일상 속으로 들어갔죠. 심지어는 정치인도 덕질을 하는 시대가 왔으니 네, 많이 맞아요.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또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Beneath it were the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너무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죠. 그런데 이 말을 또 세대별로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기성세대는 배고픈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그렇죠. MZ세대는 배고픈 상태, 어리석은 상태에 평화롭게 머물러라. 그러니까 너무 애쓰고 살지 마라. 이렇게 여유와 관조의 미덕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 해석이 있었네요. 뭐 아무래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은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안 그래도 경쟁하고 살아가는데 1점 차이로 나의 어떤 미래가 너무 크게 많이 바뀌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열심히 살으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뭐 일단 눕고 볼 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MZ세대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지친 마음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MZ세대를 두고 당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누구보다 초조하고 누구보다 불안하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경쟁 상태로 내모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번아웃을 호소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고요. 또 요즘에 갓생이라는 단어가 트렌드가 되기도 하잖아요.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나 열심히 하자, 뭐 성실히 살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믿음이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자조적 밈을 사용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주히 살았다 할 때, 오늘 갓생 살았다. 열심히 살았을 때. 내일은 갓생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생략된 말이. 또 세 번째로 MZ세대를 얘기할 때 공정이랑 평등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건데, 내 노력에 비해서 덜 얻는 것보다 지금 노력하지 않은 누군가가 공짜로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모두가 노력한 만큼 못 얻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우리가 개인주의를 이야기하게 되고, 뭐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MZ세대에게 비혼을 넘어서 요즘에는 비연애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연애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연애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뭐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왜죠?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아 기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지나쳐야 할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MZ세대에게는 선택이 된 거죠. 뭐 그에 따른 어떤 성 역할을 뭐 따른다, 뭐 의무를 수행한다라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삶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커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세대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해석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죠. 우리 아까 M4 얘기했으니까.
고민 사연을 하나씩 받아봤는데요. 먼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민 먼저 볼게요. K 부장 세대는 나를 버리며 그 회사에 헌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MZ 세대들은 나를 지키며 일하는 것이 중요한 세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부국 강병과 뭐 민족 중흥의 뭐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일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하는 세대인 건데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직언을 하는 것을 이제 주저하지 않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요 부장님들 세대가 보기에는 되면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구성원들이 거의 신인류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얘들 왜 이러냐 이런 글 많이 올라오잖아요. 되면 한다. 완전 반대의 생각, 사고가 아예 다르네요.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X 세대는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 MZ 세대는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아,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일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인식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완전히 것 같아요. 달라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지는 만큼 사람들의 인식과 또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역시 미덕이겠죠? 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MZ 세대가 K 부장님들을 또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싶을 거예요. 왜 집에 안 가시지? 네네, 왜안 집에 가시지? 언제 가시지? 네. 이러지. 사이에 낀 분들이 제일 힘들죠. 신기한 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낀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자기를 어떤 세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준으로 아랫세대, 윗세대를 좀 나누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대가 아니더라도 뭐 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인종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세대만 이해하면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인류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는 이 지혜가 그 세대에서 끊기지 않고 전대에서 후대로 계승되어 왔기 때문일 건데 사회가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어른들의 경험이 반드시 정답일 리는 없지만 네. 또 MZ세대 또한 새로움이 또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니거든요. 경험들은 취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이전 세대는 맨 땅에 뭐 헤딩하기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익숙했다면 MZ 세대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기본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께서도 왜 도전을 하지 않냐 꾸짖거나 뭐 나 때는 이랬어라고 성공담을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청년들에게 좀 기회를 주거나 그리고 격려를 해주신다면 와닿을 겁니다.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표현이 또 우리가 모두 아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대 갈등을 두고 이제 세대 간의 전쟁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간격을 좀 좁힐 수 있을까요? 뭐 세대별로 뭐 저희가 짚어봤잖아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직 충성심, 또 X 세대의 합리적 개인주의, 뭐 밀레니얼 세대의 디지털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 뭐 이런 강점들이 공존한다는 거는 갈등이 아니라 또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란 이런 시각으로 각각을 인정하자. 뭐 계속해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다름을 존중하자, 시너지를 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MZ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치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2030 청년 의원들은 사실 4% 정도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을 그리고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